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이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하죠. 커피값도 저가 커피값도 1,500원 하던 게 1,800원 되고, 지하철 요금 오른다고 하고, 뭐 길거리 음식인 붕어빵도 가격이 올랐고, 돌아서서 보면 가격이 오른 게 눈에 보입니다. 빼빼로도 1,800원 했던 것 같은데 2,000원이라 그러고, 아이스크림도 가격이 오른다고 하고, 빵가게 파리바게트 가서 먹는 빵도 하나 씹으면 그냥 2,500원, 3,000원, 빵 한 3개 씹으면 그냥 만원. 이게 그냥 거짓말이 아닌 거죠. 이 만원짜리 하나 들고 가서 슈퍼 가서 과자 한 2개, 3개 못 집겠다라는 말도 비일비재하게 나오고요. 저희 집 딸아이 뭐 저기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먹고 라면 먹고 뭐 하면은 이제 5,000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저는 그냥 좀 뻥이 심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참 이렇게 빡센 현실을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아시아 중에서 잘 산다고 하는 나라,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서민들이 받는 월급 이런 것들 따져보니까, 아니 대만은 120만에서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대만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대만에 고작 해봤자 출장 한번 갔던 게 다다 보니까 대만은 사실 잘 와닿지 않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느덧 제가 20년 전부터 일본 출장을 계속 갔었어요, 업무적으로.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20년 전에 제가 처음 일본 출장 갔을 때 그 당시에 가이드, 그 친구가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고, 10년 넘게 오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20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에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2025년 1월에 이제 잠깐 갔었고, 그 전에는 한 4년 전까지 이게 자주 갔었단 말이에요. 4년 5년 전까지,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전 2019년까지 이제 일본을 되게 많이 갔었는데, 그때도 일본에서 이제 급여가, 월급이 안 오른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았어요. 몰라,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일본 급여도 좀 올라갔다, 직장인들 급여가 올라갔다, 뭐 완전 고용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일본에서 받는 이 월급보다, 이 직장인의 평균 월급보다 한국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한국인의 이 평균 직장인들의 급여가 일본과 대만에 비해서는 현재는 절대로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직장인들의 월급은 정체가 된 상태로 쭉 갈 것 같아서 더욱 이제 먹고 사는 일들이 힘들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일본처럼 우리도 더 이상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파견직, 계약직,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더욱더 이제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이 더 빡세지고 더 씀씀이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250에서 300만 원 받는 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어떻게 저축을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하고 또 5억짜리, 6억짜리, 8억짜리 집을 사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가 비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국에서는요.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어떻게든 제재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대려 인상했어야 되는데, 이 창녕항공의 총재는 3.5에서 3.25로 또 3.0으로 내렸죠. 그 이후에도 또 내리려고 지금 수작질을 벌리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이 지금 요지부동이다 보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 1월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했습니다. 지금은 속 들어갔지만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한국에 사는 보통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물가는 좀 더 사악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언론에 이제 논설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혼란한 이 전국을 틈타서 이 식품 기업들이 물가를 한 7%, 8% 올렸답니다. 이게 박근혜 탄핵 전국일 때도 그랬답니다. 박근혜 탄핵 전국, 그리고 지금 빼고 나머지 때는 1년에 식품 제품들의 가격 인상이 높아야 한 3.5%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7%를 넘었다고 하네요. 거의 2배 이상 올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물가가 오를 원가
인상 요인들 뭐 이런 것들 미리 선제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미리 올렸던 거죠. 가격 인하될 요인들이 생겼을 때는 최대한 늦게 내리고 아니면 안 내리고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실제 상황이 닥칠 때보다 더 미리 리스크 해지한다라는 명목하에 미리 올려버리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이익을 따로 이렇게 보전합니다. 따로 키핑을 합니다. 말로는 나중에 물가가 더 올랐을 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미리 올려서 대응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죠. 그저 물가가 오를 요인이 생기니까 더 빨리 잽싸게 올려가지고 서민들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감시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지방자치에 있는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들이 일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서민들이 직접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불매나 아니면은 이제 구매 촉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매력을 힘을 보여줘야 이제 식품 기업들이 그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푸시해야 되고요. 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데는 누구의 잘못이 있습니까? 이 정치인들의 잘못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제 가만히 놔버려 두면 더더욱더 물가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대기업들 삼성, LG 가전제품 비싸도 우리 거 아니면 안 사잖아. 뭐 이런 이제 잡힌 물고기 신세인 것처럼 국민들을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매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더 이제 신경 쓰고 애쓰고 좀 더 나은 제품을 좀 더 퀄리티 좋은 제품을 괜찮은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식품 대기업들은 고객들을 소비자들을 등쳐먹기 바쁜 거죠. 이런 시국이 벌어진 거는 뭐 정치인들 뭐 관료들 그들에게 잘못을 돌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들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걸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욱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고객들이 좀 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돼지 앞다리살을 구매를 했는데요. 아 거짓말 아니고 비계가 한 20%인 거예요.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도드람이라고 하는 그래도 돼지고기 중에서는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가격이 다른 것보다 10% 20% 비싸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퀄리티는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대략 구매하고 보니까 비계가 한 20% 정말 거짓말 아니고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비계가 많이 있는 거예요. 좀 화가 났습니다. 다음에는 안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에는 비계 덩어리가 되게 많은 상품을 팔았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비싸게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샀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좀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아무쪼록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먹고 사는 게 조금이나마 덜 힘들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